네, 그럼 오늘도 에거사 5화 분석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마녀의 노래에 등장하는 사원소와 3화에서 볼 수 있었던 나뭇가지, 나뭇잎의 색상을 통해 4화의 관문이 불의 관문이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 에피소드도 이 나뭇가지나 나뭇잎의 색상과 연관이 있는 속성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더 후반부에나 나올 줄 알고 있었던 에거사에 대한 관문이 벌써 등장한 걸 보며 마블이 같은 트릭을 계속해서 쓸 거라고 생각한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허를 찌른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기획 능력에 상당히 놀랄 수밖에 없었고, 마찬가지로 마지막 장면에서 볼 수 있었던 틴의 정체 또한 생각보다 빠른 타이밍에 암시되었다는 점이나 리오의 정체도 생각보다 대놓고 티를 내고 있는 걸 보면 이 또한 허를 찌르는 기획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겠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Age. Death. 아무튼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선 세일럼 세븐이 에거사를 쫓아 마녀의 길에 진입한 걸 볼 수 있었는데, 녹색 마녀를 소환할 때 문을 안 닫았다고 언급된 것처럼 세일럼 세븐 중 한 명이 들고 있던 이 검은색 돌 같은 건 이전 에피소드에서 녹색 마녀를 소환할 때 사용했던 것임을 알 수 있었고, 애초에 이 세일럼 세븐을 불러들인 게 리오였던 만큼 리오는 이미 이 상황에 대해 모두 알고 있다는 듯한 의미심장한 대사와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죠. The summoning spell. We left the door open.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did you see? Go on, Lilia. Tell them. 앞선 예고편 분석에서부터 얘기했듯 이 세일럼 세븐은 과거 에거사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 마녀 집회의 후손들인 걸 알 수 있었는데, 이 장면에선 과거 어머니가 에거사를 처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리오가 에거사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걸 볼 수 있고, Because her own mother tried to have her executed. Are you really defending a noted serial killer, you creepy lurker? 이후 시종일관 무슨 사건이 생겨도 혼자서만 모든 걸 장난처럼 여겨왔던 리오는 유독 에거사의 어머니와 관련된 사건에선 에거사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걸 볼 수 있었다는 점, 에거사 또한 어머니에게 아직도 날 원망하고 있냐고 묻는 것, 즉 과거에는 오해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오해가 풀릴 때도 되지 않았냐고 볼 수도 있는 질문을 던진 걸 보면 리오는 과거 에거사가 저질렀던 여러 사건들이 순전히 에거사의 탓만은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Why do you hate me still? Leave her with me. No! No way! A minute ago you were ready to slit her throat. Yeah, well, her mother can't have her. 에거사는 앨리스의 힘을 빼앗은 직후에도 내 힘이 제어가 되지 않았다고 한 건 물론 온몸으로 결백을 주장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알 수 있었는데, 에거사의 어머니가 너는 천성이 사악하다고 한 점이나 개인적으로는 바로 앞선 영상에서 예상했듯 과거 에거사가 염소의 모습을 한 악마 메피스토와 어떠한 계약을 하게 됐을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 해당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듯 모든 마녀는 보호, 점성, 회복 등 각자의 고유 권능을 타고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점에선 애초에 에거사가 타고난 권능이 다른 마녀의 힘을 뺏는 것이긴 하지만 이전까진 그걸 잘 통제할 수 있는 선에서 살아왔고, 때문에 그녀의 어머니 또한 이를 묵인한 채 지내왔던 거지만 이후 이 같은 에거사의 권능을 알게 된 악마 메피스토가 에거사에게 접근했고, 그렇게 더욱 큰 힘을 얻는 대신 그 권능을 제어하지 못하게 된 에거사가 이러한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것, 그리고 그 무렵부터 에거사에 대해 알게 된, 혹은 그 무렵부터 에거사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된 리오는 이 모든 게 순전히 에거사의 탓만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그녀를 감싸려고 한 게 아니었나 싶네요. You were born evil. I ought to have killed you the moment you left my body. 같은 맥락에서 완다는 이러한 에거사의 힘마저 흡수할 수 있는 마녀 중에서도 최상위에 속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완다에게도 메피스토가 접근했던 것일 테고요. 또 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에피소드에서 유독 수상한 움직임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었는데, 먼저 이 마녀의 빗자루 같은 걸 타고 날 때도 에거사가 유독 리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걸 알 수 있었다는 점이나 추락할 때도 리오만큼은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점, 관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대부분 웃음을 잃지 않았다는 점 등에선 앞선 영상에서 예상했듯 리오가 마녀의 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긴밀한 커넥션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 듯하고, 분신사바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저보드에서 데스라고 나왔을 때도 자기가 데스이기 때문인지 코웃음을 치고 있는 걸, 또 이 장면에 주목해봤을 땐 에거사를 걱정할 때 스윗하트, 즉 심장이 없는 자신은 블랙하트라고 했던 것에 비해 말 그대로 정반대의 표현을 사용한 걸 보면 에거사와 리오의 관계가 계약을 통한 일종의 주인과 사형마 같은 관계일 가능성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Sweetheart, you okay?
물론 그 중심에는 메피스토가 있을 거지만 흔한 판타지물의 설정들처럼 본체로 지구에 직접 강림하는 게 쉬운 건 아닌 탓에 에거사에게는 그 권능을 이용한 에너지를 흡수하는 작업을, 리오에게는 에거사로 인해 생긴 시체를 지옥으로 수거하는 작업을 맡긴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Kill all the witches around you. One by one. You get your power, and I get my buddies. 실제로 이번 에피소드의 마지막 순간 틴이 일종의 폭주 현상 같은 걸 겪고 있을 때 유독 리오만 그 화면에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어 이 순간에도 리오는 앨리스의 시체를 수거하고 있다는 걸 예상할 수도, 에거사와 리오 모두 자신의 의지가 아님에도 이 영혼 죽음과 관련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공통점이 존재하기도 하니까요. How could you kill her? I couldn't And I control. had to do something that I did not want to do, even though it was my job. 여담으로 개인적으론 닥스 2편의 닥스 또한 무언가에 의해 빙의된 상태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이 상황이 닥스를 떠올리게 하기도 했고요. Control my You must powers. be able to control it somehow. Even I could. Sorry. 이 리오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개인적으로는 앞선 4화 분석에서 리오에게는 버스와 데스가 공존할 수도 있다고 예상한 적이 있는데 이번 에피소드에서 틴에게 기도하라고 했던 디바인 마더는 주로 자유롭고 보살피는 어머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창조와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진다는 점, 앞서 언급했듯 바로 이 장면에서 이들 모두가 잠시나마 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마녀의 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리오의 허락 덕분이었다고 예상하고 있다는 점에선 과거 원작 코믹스의 가이아를 모티브로 한 창조와 생명의 근원이었던 리오가 에거사와의 만남을 계기로 에거사에게 걸린 메피스토의 계약 같은 걸 약화시키기 위해 스스로 메피스토에게 자신의 심장을 바쳤고 그렇게 과거엔 생명과 창조의 상징이었던 리오가 지금은 죽음의 상징이 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Try praying to the Divine Mother, kiddo! 그리고 이 위저보드를 사용할 때 외운 처녀 어머니 노파는 에거사의 브로치에 있는 것이기도 한데 전체적인 흐름이 메피스토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원래 전부 에거사 짓이야 극 초반에만 해도 이 처녀 어머니 노파가 헤카테의 상징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고 이 처녀 어머니 노파의 구도는 지난 에피소드 이 장면에서도 강조된 적이 있다는 점, 이번 에피소드에서도 리오를 처녀라고 봤을 땐 에거사가 어머니, 에거사의 어머니는 노파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이 에거사와 리오가 여신 헤카테와 관련된 무언가로 밝혀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이번 에피소드에선 이 처녀 어머니 노파 중 처녀와 어머니의 순서가 바뀐 걸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후 에피소드 중 한 곳에서 노파의 순서가 바뀌어서 등장할 경우 이 또한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 배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Triple goddess, maiden, mother, crone. Mother, maiden, crown. 어쨌든 이 에거사가 생각보다 복잡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여러 가설들이 길어졌는데 비교적 명확하면서도 간단한 것들에 대해서도 짚어보자면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는 TV 같은 경우 유명 공포 영화 링에 대한 이스터에그임을 알 수 있었고 릴리아가 앨리스를 보고 지팡이의 기사라고 한 건 실제 타로 카드에 대한 언급으로 이는 열정과 에너지, 이론보단 행동을 중시하는 성격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성급하거나 불안정한 결정을 내릴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기도 한다는 점에선 다른 마녀들의 능력을 흡수할 수 있다는 소문이 자자한 에거사에게 그 능력을 직접 사용한 앨리스의 행동이 자칫 성급했다는 걸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죠. 또 이전 에피소드에 릴리아가 봤던 앨리스에 대한 미래가 이 순간이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Alice, don't. 재밌는 건 이번 에피소드에서 릴리아가 시간을 읽는다고 한 것처럼 릴리아의 기준에선 이미 이 순간은 읽었던 것이기 때문인지 그 움직임에 집중해보면 마치 시간을 대감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볼 수 있고 그 입모양과는 달리 음성도 나오지 않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뭐라고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느낌상 마녀만의 시간 조종 방법, 즉 로키의 타임슬립과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I read people, I read time. 그리고 위저보드에 나타났던 스펠링에 주목해보면 하트보인이라고 적혀있는 게 아니라 샤트 아저씨라고 적혀있는 걸 볼 수 있고 Mrs. Hart? 앨리스는 마침내 그 저주에서 벗어났지만 결국 저주에서 벗어나자마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걸, 마법서를 잃어버린 틴에게 보조바퀴 떼따쳐 라고 했던 게 마지막 장면의 이 순간을 암시하는 대사였다는 걸. Flying on a broom. Forget it. You can take the training wheels off.
이번 관문은 에거사를 벌하는 것이었지만 그 흐름에 집중해보면 결국 관문이 클리어된 건 에거사의 어머니와의 갈등이 그려졌던 때가 아닌 에거사가 니콜라스의 음성을 들었을 때였다는 점에선 결국 니콜라스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는 게 에거사에게는 가장 큰 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Nicholas Crash! 또 틴의 정체가 완다의 쌍둥이 중 한 명이었던 빌리에 가까운 존재였다는 게 공개되며 완다가 각성했을 때와 매우 흡사한 크라운을 쓰는 장면에선 빌리 아일리시의 You Should See Me in a Crown이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었고 위저보드에 3세 이상 사용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도 웨스트뷰 사건 이후 3년이 지난 시점, 즉 틴의 나이가 실제로는 3살에 불과하기 때문인 걸 암시하고 있는 것이었음을 마지막 순간 틴이 에거사는 물론 다른 마녀들까지 공격한 건 그간 다른 마녀들과 정서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했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결국 모든 마녀들은 앨리스의 죽음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자신들만의 안위만 걱정한다는 것에 분노해 모든 마녀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었고요. That's what all of this is about. For any of us. Death comes for us all. 그리고 이 장면에선 완다와 아이덴티티 컬러만 다를 뿐 정신을 조종한다거나 그 마법을 사용하는 모습까지 완전 빼다 박은 틴으로 인해 모두가 땅속에 빠지게 된 걸 볼 수 있었지만 예고편에선 제니 밖으로 나온 걸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당장 다음 에피소드에서 틴을 제외한 모두가 몰살된다거나 하진 않을 걸 알 수 있었는데 애초에 이 마녀의 길은 시험이 끝나지 않으면 이곳을 벗어날 수 없는 구조인 점. What's going on? It's the road! It's forcing us down! 제니 올라온 곳의 배경을 보면 마치 웨스트뷰와 매우 흡사한 느낌인 점에선 다음 관문이 이런 웨스트뷰와 매우 흡사한 곳에서 진행될 것이고 이 관문의 주인공은 틴이나 아예 이 자리에 없었던 리오가 될 가능성도 꽤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에거사가 틴을 보고 넌 엄마를 많이 닮았잖아 라고 하는 장면에 집중해보면 바로 앞선 4화 때와 마찬가지로 그 분위기만 살짝 바뀌었을 뿐 완다비전 엔딩 크레딧과 동일한 배경음악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는 틴이 완다의 아들 빌리였다는 걸 반복적으로 암시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에거사 또한 리오와 마찬가지로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이 관문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 혹은 이 관문의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고 이 같은 상황을 유도하기 위해 연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다는 점에선 아무래도 이 틴의 정체 또한 에거사의 아들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명확하게 완다의 아들인 빌리다 라고는 설명할 수 없을 것, 즉 여전히 메피스토의 영혼 조각이 섞였다던가 에거사의 아들 니콜라스와도 연관이 있다던가 하는 식으로 좀 더 복잡한 관계에 얽혀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번 에피소드에서 처음으로 공격다운 공격을 한 세일럼 세븐도 분명 에거사에 대한 원한이 극에 달했을 상황임에도 기습하는 와중에 하필 에거사가 아닌 틴을 먼저 공격했고 에거사도 이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점, 이번 관문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에거사에게 있어 아들 니콜라스는 가장 큰 상처인 것도 알 수 있었던 만큼 세일럼 세븐이 이런 틴의 정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노린 것일 가능성, 결정적으로 에거사 또한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에선 틴을 향한 걱정을 숨기지 못하지만 또 반대로 얼마든지 마음의 준비가 가능한 상황에선 유난히도 퉁명스럽게 구는 걸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역시 어떤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테니까 말이죠.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